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예, 임응수 변호사님의 정상회담 코너입니다. 임 변호사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네. 예. 자, 미국의 선거가 이제 어제 네. 이제 아침에 이제 10시 한 반쯤 바이든이 최종적으로 이제 이 당선 선언을 했습니다. 네, 네. 트럼프는 뭐 오늘도 지금 불복을 한다 하고 뭐 부인이 설득을 한다. 네. 뭐 이혼할 예정이다. 뭐 이런 이야기도 들리고. 뭐 이혼은 뭐 하여튼 뭐 그거는 뭐 시간 문제라고 원래 생각이 좀 예. 있습니다. 네. 그래요. 지금 그러고 또 더 나아가서 결사항전하겠다 했지만은 실제로 미국 내부에 뭐 총 들고 결사항전하는 내전 분위기는 보이지 않지 않습니까? 네, 뭐 일부 무슨 예. 뭐 폭력적인 시위 모습이라던가 이제 예. 뭐 싸움의 모습이 나오는 거지만 뭐 미국 같이 큰 나라에서야 그건 뭐 늘상 뭐 좀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닌 일들이고 뭐 당초 뭐 그러저러한 우려들이 많았지만 그래도 뭐 이런 뭐 좀 그 분위기 대세라는 게 있지 않습니까? 흐름에 예. 이제 어떤 대중들이 생각했을 때의 그 흐름이 이제 벗어나게 되면은 이제 분노하고 봉기하는 경우는 있지만 아마 뭐 미국 대중들 다수도 현재 지금 어쨌든 발표되고 있는 결과에 대해서는 대부분 다 승복을 하는 분위기라고 좀 생각이 들고 그래서 생각했던 것만큼 어떤 내전 상황과 같은 그런 소요 사태가 일어날 가능성은 없다고 생각합니다. 자, 미국에서 현직 대통령이 부정선거론을 이야기를 하면서 그 증거를 제시 안 하면서 부정선거론을 전파하고 있어요. 이것도 참 기현상이죠. 그게 기현상입니다. 근데 미국 국민들이 진짜 미국에서 조직적인 부정선거가 자행됐다면 내전이 나지 않았겠습니까? 그렇습니다. 예. 근데 뭐 그건 트럼프 지지자들조차도 그 부정선거라는 부분에 대해 그걸 뭐 별로 인정하지 않으니까 네. 그 미국 같은 데는 또 지면 곧바로 이 서양 사람들은 미국 사람들은 승복하지 않습니까? 네, 그렇죠. 그러니까 뭐 결과가 거의 네. 결정이 되면 그걸 승복하는 것이 일종의 뭐 예의이자 의무다 이렇게 예. 생각합니다. 그래서 미국의 꼭 정치가 아니라 개인 간에도 어떤 부분에서 서로 간에 뭐 이렇게 트러블이 있다가 논리적으로나 명분적으로 딸리면 졌다라고 그냥 이야기를 하잖아요. 저 사람 문화가. 그래서 이제 뭐 이런 트럼프가 이제 기존에 이제 포석을 좀 깔아놓는 의미로 이제 부정 선거에 대한 이야기를 이제 몇 달 전부터 이제 얘기를 했었는데, 근데 이제 문제가 되는 이제 뭐 주 같은 경우가 뭐 캘리포니아나 뉴욕 혹은 텍사스 이제 어떤 어느 정도 공화 민주 어떤 지지세가 확고한 데는 뭐 문제가 안 되는 뭐 문제가 될 이유가 없는 것이고 만약에 정말로 뭐 이번에도 약간 초반 개표에서는 텍사스에서 이제 뭐 바이든이 좀 앞서는 상황으로 나오긴 했었지만은 만약에 정말 그런 식으로 텍사스 같은 곳에서 그래도 좀 보수지가 엄청나게 강한 곳인데 만에 하나 바이든이 승리를 했다 그러면은 좀 굉장히 의아하고 사람들이 의문을 던지고 좀 분노할 일이지만 결국은 이제 그 문제가 되는 주들은 뭐 몇 개 주 뻔한 경합주들이 뻔한 주들은 아니겠습니까? 뭐 러스트 벨트에서 뭐 위스콘신, 미시건, 뭐 오하이오, 그다음에 선벨트에서 뭐 조지안 이런 등등의 몇 개 주밖에 안 되는 곳인데 예를 들어서 트럼프가 부정선거에 대한 정말 대비를 제대로 했다면 그런 주가 문제가 될 주가 빤한 곳인데 거기에 대해서 뭘 손을 놓고 있다가 이제 와서 뭐 트럼프 쪽 상관인이 개표장에 들어가니 안 들어가니 뭐 그런 얘기가 나오고 또 거기에 지금 그게 뭐 승패를 떠나서 하여튼 해당 이른바 스윙 보트 스테이트에서 그 트럼프 지지하는 그 국민들이 그 미국 국민들이 그래도 40% 이상씩 다 되고 있는데 그 분들이 정말 그 눈 뜨고 부정 선거가 이루어지는 것들을 다 보고 넘겼겠냐? 저는 좀 생각하기 힘들다고 생각이 들고요. 그러니까 한간에서 제기되는 여러 가지 그 선거에 대한 뭐 의혹은 지금 오늘 녹화가 이제 올 11월 9일에 이루어지고 있는데 아까 이제 라이브 방송을 허진 대사님 말씀을 저도 방송을 보니까 뭐 그러니까 이런 정도의 그 어떤 뭐 아주 사망자가 투표를 했다거나 뭐 이런 것들 어떤 좀 선거에서의 뭐 부정 선거 내지는 좀 관리되지 않은 선거의 모습은 이전에서도 쭉 있었던 일이었기 때문에 뭐 특별한 문제가 생각이 좀 들지 않고 결국 트럼프도 뭐 여러 가지 상황을 견주어 보다가 결국 이제 승복의 시기를 좀 시간을 좀 질질 끌면서 잡는 것뿐이 아닐까라고 좀 생각합니다. 자, 그래서 이제 이 부분에 관해서 우리가 좀 이렇게 보자면 조금 제가 이제 왜 처음에 바이든이 되는가라는 부분을 봤을 때 이제 제가 그냥 대충 보고 이번엔 바이든 될 거야 그렇게는 안 하죠. 저도. 그렇습니다. 네. 그래서 저는 이제 이 지지율의 격차가
좀 오차의 범위가 작동할 수 있는 부분을 벗어났다 이래 네, 봤어요. 네, 네. 왜 그랬는가 하면 지난 2016년에 이제 처음으로 언론이 다 틀렸다 했는데 네. 사실 여론조사가 틀린 게 아니라 여론조사가 미국의 대선의 특징을 반영하는데 그 좀 오류가 생기기 시작했다는 거죠. 그 전에는 다 반영이 됐는데 네네. 그게 이제 스윙 스테이트의 특징이 강해지면서 그렇습니다. 그런 건데 그때 최종적으로 힐러리가 선거 전날 트럼프한테 3.2% 앞섰거든요. 네, 네. 근데 선거 결과는 힐러리가 2.1% 앞섰어요. 네, 네. 이번에 바이든 같은 경우에는 4% 앞섰지 네, 않습니까? 네, 네. 근데 바이든은 7% 정도 평균 우위를 유지하고 있어요. 어떤 네. 사람은 7.1하고 어떤 사람은 6.8이라 했어요. 네, 네. 그러면 바이든은 7%고 힐러리는 3%인데 힐러리는 지금 2.1% 총득표에서는 이겼지만 네. 그 이 스윙 스테이트에서 다 네. 졌잖아요. 네, 네. 그러면서 이제 특히 위에 미시간, 위스콘신, 펜실바니아 이 세 개에서 매우 아슬아슬하게 졌지요. 네, 네. 힐러리가 그죠? 네, 네. 저 플로리다에서 좀 아슬아슬하게 졌고 네, 네. 그러면서 이제 거기에서 승부가 나버린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습니다. 이번에 이제 최종 결과가 306대 그 232 네. 이렇게 결론이 나올 겁니다. 네, 네. 그때도 트럼프가 306대 네, 그 정도 됐죠. 232 똑같아요. 네, 맞습니다. 그러면 이게 뭐냐면 왔다 갔다가 움직이는 그 부분을 누가 먹느냐에 따라서 달라지는 거죠. 이제 306대 232 이 공식이 기본 공식이다라고 미국의 민주당 공화당 관계를 바라봐야 될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러면 힐러리가 3.2% 앞서가지고 2.1% 앞섰다면 오차는 1.1%밖에 안 됐잖아요. 그렇습니다. 이번에 바이든이 7% 앞섰는데 결론적으로는 득표는 아마 한 4%. 3% 내지 야, 낮작으면 3%. 지금 4% 정도 네, 차이 나요. 네. 득표율에. 네. 그럼 한 3%가 오차가 난 네, 거거든요. 네. 그러니까 결국은 미국에서 대선에서 안정적으로 이기려면 3% 차 갖고는 어렵고 그렇습니다. 한 5%가 벗어나면 네. 이길 가능성이 매우 높아진다. 네, 네. 그런데 이번에도 보면 각 주에 만 단위 표들, 천 단위 표에서 지는 게 나오지 않습니까? 네, 네. 이제 이런 변수는 여론조사가 과연 잡아낼 수 있을까 하는 의문이 들어요. 그렇죠. 그래도 적어도 바이든 정도 7%쯤 됐으면 한 3, 4%가 저는 까질 거라고 봤습니다. 네. 여론조사의 오류로. 네. 그래도 바이든이 한 3% 이상은 이기지 않겠나 이렇게 봐서요. 네. 최종적으로. 네. 그 정도면 각 주에 편차를 잡아먹을 수 있다. 이렇게 좀 본 거죠. 네. 그 다음에는 트럼프에 지지했던 그 지난번에 백인 노동자청 개표에서 한 10에서 15가 빠지고 있다라고 제가 느꼈습니다. 네, 네. 이제 그런 부분이 있어서 그게 결국은 안티 샤이 트럼프가 될 거다. 근데 이번에 보면 일부 그 러스트 벨트에서는 트럼프 직경력이 확실히 약해진 것 같죠. 네. 그거는 뭐 확인하게 드러나는 확연하게 거죠. 드러나는 예. 그래서 이제 이런 부분을 바라봤을 때 바이든이 지지는 않겠다 이렇게 이제 평가를 했고요. 네. 근데 이제 그 각 지지층이야 이제 진쪽이야 특히 지금 미국의 선거가 거의 뭐 프로레슬링처럼 돼가지고 양쪽 지지자가 그냥 살을 걸고 싸우고 대립하고 하는 일이 지금 미국에 벌어지고 있잖아요. 네, 네. 트럼프 이전에 보기 어려웠던 일이죠. 그렇습니다. 근데 그게 이번에 미국 선거를 가지고 한국도 시끄러워요. 저 무슨 현상이라고 보십니까? 그래서 이게 하여튼 뭐 제가 뭐 심리나 정신의학을 뭐 전공하는 사람은 아니지만 하여튼 어떤 그 심리적인 어떤 불안감 혹은 이제 어떤 굴욕감, 좌절감이 좀 왜곡된 형태로 드러난 대표적인 현상이 아닌가 좀 생각이 들고 예. 하여튼 그게 뭐 워낙 이제 국내적 상황이 뭐 어려우니까 무언가 외부에서의 어떤 메시아를 기대하고 있는데 뭐 어떤 특정 어떤 또 그 특정 세력이 뭐 적은 것도 아니고 상당히 많은 또 여러 가지
그 집단들을 해서 이제 트럼프를 메시아처럼 계속적으로 이제 얘기를 하다 보니 예. 뭐 대표적인 게 부폭론 아니겠습니까? 예. 오늘 방송에서도 이제 생방송에서도 허진대서 말씀하시는데 뭐 B-52가 떴다, B-2가 떴다, 뭐 또 미국의 특수부대가 지금 한국에 와 있다, 뭐 이런 얘기들이 계속적으로 나오다 보니 뭐 그런 것들이 어떤 갈증이 좀 외국도 현상을 좀 막 불러일으켰다고 생각하는데 하여튼 그것만으로도 또 설명하기 어려운 좀 하여튼 이거는 미국에서 벌어지고 있는 현상보다 훨씬 더 광적인 현상이 지금 지배하고 있는 게 아니냐는 생각이 좀 많이 듭니다. 그래서 또 하나 굉장히 좋지 않은 현상은 미국에서 이제 폴리티컬 커렉트니스 정치적 올바름이라는 민주당에 그 이제 뭐 동성연애를 인정한다든지 또 뭐 그 낙태 뭐 이런 또 뭐 흑인이나 또 이런 부분의 평등 이런 부분에 대해서 불만이 있는 사람들이 많이 일정하게 있죠. 그런데 이제 그 미국에 있는 정치 현상을 한국에 갖고 와서 설명을 하는 그 중간 전달자들의 정치적 왜곡이 굉장히 저는 작용을 하고 있다. 네, 맞는 말씀입니다. 딥스테이트라고 하는 일루미나이트. 네, 일루미나트. 예, 그거 뭐라든지 뭐 프리메이션 같은 이야기잖아요. 네. 솔직히 트럼프도 그 말을 언급했지만은 트럼프라는 자의 이 지적 수준이 딥스테이트 수준을 언급할 정도밖에 안 되니 저 사람 머릿속에서 정치 철학책을 한 권이라도 읽어 봤을까 하는 저는 의문을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저 사람이 주로 빠져드는 거는 뭐라고 할까요? 그야말로 미국의 그 저소득 저교육청에 선호하는 업무 이론 부분을 트럼프가 선동하면서 끌고 간 부분이거든요. 근데 그걸 한국에서 갖고 오는 트럼프가 진짜로 미국의 파퓰리즘의 문제, 그거는 미국의 기회가 사라졌다. 신분 세습이 되고 있다. 제조업이 붕괴되어서 좋은 일자리가 사라졌다. 그래서 이제 신분 상승이 거의 불가능해지고 있다. 이런 부분들을 트럼프가 진짜 논리적으로 제대로 짚는 올바른 파퓰리스트였으면 이번 선거를 질 리가 없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2016년 예. 이제 미국 대선에서 돌이켜봤을 때 이제 소장님이 왜 그 트럼프의 당선을 예측하셨느냐를 돌아가 보면은 전 답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뭐 지금도 말씀하신 이제 PC 이른바 정치적 올바름의 어떤 극한 결정체가 힐러리 클린턴 아니겠습니까? 여성이고 엄청난 또 스펙을 가지고 있고 여러 또 배경으로 해서 요직은 차지했지만 뭐 전반적으로 하여튼 그 정말 수구 기득권 세력의 하나에 불과한 그 힐러리 클린턴이 나왔고 여기에 대해서 정말 많은 대중들이 당시 이제 2008년 금융 위기 이후에 개선되지 않는 미국의 경제 상황, 뭐 그럼에도 끊임없이 신자유주의적인 정책을 추구하고 있는 오바마 정부에 대한 반감, 뭐 이런 것들로 등등으로 인해서 정말 그 뭐 샌더스의 어떤 그 퍼퓰리즘 열풍이 이제 너무 몰아닥쳤는데 정말 힐러리 클린턴이 이제 민주당을 장악하고 있는 그 위세로 이제 그걸 완전히 짓누르고 이제 대결을 하다 보니 트럼프가 오히려 고스란히 샌더스가 불러일으키는 그 퍼퓰리즘 열풍을 뒤에 업어서 그래도 저 썩어빠지고 위선적이며 심지어 여성이조차 한 그 페미니스트인 힐러리보다는 낫다라는 이제 그런 속에서 선거를 승리를 했는데 그러나 문제는 그렇다고 해서 트럼프가 뭐 힐러리를 완전히 압도한 선거는 또 아니었지 않습니까? 지금 이번과 마찬가지로 스윙 스테이트에서 정말 근소한 차이로 이제 스윙 스테이트를 확보함으로써 뭐 선거인단 수로는 꽤 차이가 났지만 실제 득표율에서 오히려 뒤지는 이런 결과였는데 그럼 4년 후에 이제 상황을 지켜보니 이제 일단 상대는 일단 여성이 아닌 남성인 바이든을 보고 페미니스트라고 비난할 수 있겠지만 하여튼 PC에 대한 굉장한 그 저항감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에 대한 그 저항도 좀 덜했던 게 좀 덜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 저는 가장 중요한 부분이 어쨌든 트럼프를 지지하는 여러 세력들 뭐 포퓰리스트 세력도 있겠지만 가장 중요한 세력 중에 하나가 그래도 매티스를 비롯한 그 미국의 정말 전통적인 안보 가치를 최우선으로 생각하는 이제 그런 사람들인데 결국은 그 4년 동안 매티스, 맥마스터, 켈리, 심지어 그런 사람들이 보기에 좀 이단에 가까운 볼튼마저도 이제 내쳐짐으로써 도대체 이제 더 이상 그렇게 봤을 때 트럼프한테는 편은 늘어난 게 아무것도 없고 오히려 자기 편들은 줄어간 것이 확실하니 이 선거에서 만약 트럼프가 이긴다 그러면 그게 부정이고 그게 기적이겠죠.
자, 그래서 이 미국의 국민들은 미국 자기 선택을 한 거예요. 그렇습니다. 자, 한국에 지난번에 총선이 끝나니까 미국에서 뭐라고 말을 합니까? 아무 말을 안 하잖아요. 그렇습니다. 한국 사람들 중에 일부만 부정선거라고 하지요. 그래서 이게 모든 부정선거를 오늘로 몰고 가면 이제는 민주주의 부정선거론의 위험성이 뭔가 하면 민주주의가 필요 없다라는 부분을 사실적으로 말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습니다. 그럼 이런 식으로 미국도 조작, 한국도 조작이면 아니 세계에서 미국에서도 선거가 조작될 것 같으면 민주주의가 뭔 필요 있어요? 그때부터는 테러를 하거나 그냥 전쟁을 하거나 내전을 하는 게 낫지요. 그렇습니다. 다 ISIS의 길로 가야죠. 그래서 이렇게 지금 이 미국에서 지금 부정선거를 이야기하는 사람들은 결국은 이번에 이제 한국에서 부정선거하면서 몇 달 재미를 봐왔는데 이제 한국의 부정선거 부분을 언제까지는 끌고 갈 수 없고 이것도 끝이 보이잖아요. 네. 그런데 이제 이 사람들은 당연히 트럼프 이꼴 무슨 마치 보수의 구세주처럼 이 뭐 전통적인 대미 사대주의. 저는 미국도 우리가 상식적으로 미국을 이해하고 따라야지 미국에 대해서 일방적으로 미국이 구세주다라고 생각하는 방식은 매우 위험하다고 보거든요. 뭐 위험할 뿐만이 아니라 제 생각에는 도대체 그러니까 뭐 그 대한민국의 어떤 보수, 그러니까 뭐 제대로 이해하고 있느냐. 그러니까 누가 뭐 어느 누구라도 대한민국 보수의 뿌리는 이승만 대통령과 박정희 대통령이 있는데 그분들이 그 집권을 하시는 동안 단 한 번도 대한민국이라는 국가의 입장에서 미국의 어떤 정책이나 이런 것들을 지지하거나 반대하거나 소극적으로 저항하거나 이렇게 선택을 하셨지. 뭐 미국이 하라는 대로, 미국이 시키는 대로, 미국이 원하는 대로 하신 적이 단 한 번도 없었거든요. 만약 그 두 분이 그렇게 하셨으면은 만약 지금 대한민국은 예전역에 적화 통일이 됐을 것이고 경보속도로가 만들어지지 않았을 것이고 중화학 공업을 하지 못했겠죠.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에 대한 이해가 없다 보니 그냥 뭐 미국에서 특히 어떤 뭐 미국의 어떤 공화당이라던가 뭐 민주당이라던가 특정 정당만을 오로지 그냥 맹신하게 되는 그런 오류들을 범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출구가 없는 대한민국의 부정선거파들이 이제 미국의 트럼프를 또 지지하는 쪽으로 몰려갔다가 트럼프가 지니까 이제 자기들이 설명이 안 되는 부분은 다 부정선거라잖아요. 네. 근데 저는 많이 지지는 않을 거라고 말을 했지만은 이길 수가 없는 선거라는 부분은 지난 4.15 총선에서 그렇습니다. 지도부를 보고 분명하게 이야기했어요. 이건 이길란 놈들이 아니다. 그렇습니다. 선거 전에 질 거란 이야기를 제가 제일 많이 했어요. 그렇습니다. 다만 선거가 시작되었고 투표가 시작되는데 내가 재뿌리는 것처럼 나도 보수적인 입장을 가지고 있는 입장에서 그럴 수는 없는 거니까 차가 별로 안 클 거다. 해볼 만하다라고 바람을 잡은 거지. 그 선거를 이길 거라고 생각하는 사람 누가 있었어요? 아무도 없었어요. 아무도 없었죠. 아무도 없었죠. 예. 그래서 지금 현재 이제 부정선거론을 미국에도 빗대었어. 봐라, 미국에도 부정선거가 일어나고 한국에도 부정선거가 일어나니까 우리가 옳다 지금 이렇게 몰고 가고 싶은 겁니까? 모르겠습니다. 그거는 하여튼 기본적으로 그 여러 가지 생각이 들지만 저번에도 뭐 어느 순간에 말씀드린 적이 있는지 제가 댓글로 그렇게 말씀드렸구나. 그러니까 뭐 저는 뭐 트럼프가 누군지 잘 모르고 뭐 트럼프가 어떻게 하려는지도 제가 모르지만 한 가지 확실한 건 과거 행적에서 2018년 지방선거를 선거 하루 앞둔 6월 12일 날 김정은과 만나서 하하호호 내고 웃었고 그거를 당연히 문가리가 그걸 다 추진했다 생각하지 대한민국 국민들 중에 누가 이전 정부부터 노력을 했으니까 저런 사진이 벌어졌게 생각했습니까? 그럼 당연히 뭐 문가리한테 뭐 몰표가 쏟아져 나오는 건 당연한 것이고 그다음에 코로나 관련해서 대한 뭐 소장님을 포함한 많은 이제 분들이 문가리의 그 대응에 대해서 엄청나게 이제 비판을 가하고 있는데 정작 미국 대통령이란 작자는 전화띡 해가지고서 한국이 참 잘 대응하고 있다. 한국이 좀 미국을 좀 도와달라. 안 그래도 그 당시에 문가리가 대한민국 세계 최고의 방역인 K 방역을 홍보하고 있을 텐데 미국 대통령이란 작자가 거기에 뭐 장단을 맞춰주고 있으니 당연히 그것도 당연히 총선에 그대로 영향을 미쳐서 총선에 그 결과가 상당히 영향을 줬던 것이고 저는 단적으로 이번에 그 트럼프가 당선이 됐으면 다음 대선뿐만 아니라 당장 내년 4월에 있는 서울 부산시장 보궐선거 전에 분명히 또 김정은이나 문가리랑 손잡고서 뭔 짓거리를 했을 것이고 아마 또 지금과 같은 보수 야권들의 지금 현재 상태에서는 아마 손도 못 쓰고 2018년 선거에서 홍준표가 아무 말도 하지 못하고 정말 집에 짐 싸들고 갔듯이
또 그리 생각. 왜 또 그렇게 될 가능성이 높았다 생각이 들고 그 다음에 좀 그러니까 트럼프의 퇴장에 있어서 그나마 그러니까 퇴장이랑 뭐 트럼프가 제가 뭐 트럼프가 있다 해서 제가 이익이고 없다 해서 제가 이익이고 그런 점은 전혀 없는 상황에서 그나마 그러니까 트럼프가 사라짐 만약에 이제 이렇게 사라짐으로 해서 정말 좀 다행스러운 게 지금 대한민국에서 이제 우파에서는 이제 홍준표 전 대표가 트럼프를 좀 모방해서 뭐 격하게 말도 하고 뭐 그다음에 최근 같은 경우는 경기도지사를 하고 있는 이재명이 지금 트럼프 흉내를 내면서 뭐 격한 말과 뭐 절대 무슨 말싸움에서 지지 않으려고 하는 그다음에 특히 이제 바들을 동원해 가지고 이제 온갖 무리수를 두고 있는 그런 행태들이 사실 정말 트럼프에서 비롯된 것이 과언이 아니라고 생각하고 정말 매경 칼럼에서 컬럼니스트가 지적하신 바와 같이 그런 현상이 정말 전 세계적으로 퍼지는데 미국 트럼프가 1등 공신이었다. 그래서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는 어떤 상식과 어떤 정의의 부활이 그나마 트럼프 퇴장에 가장 큰 의미가 있지 않을까. 그래서 뭐 결과적으로 본래 정치의 모습, 물론 정치라는 것이 투쟁이고 전쟁이고 싸워서 이기고 뭐 이런 부분도 당연히 제일 중요하지만 결과적으로 국가를 이끌어 나가기 위해서는 그래도 최소한 반대파에 대한 최소한의 배려, 그다음에 반대파를 뭐 끝까지 그 씨를 말리려고 하는 뭐 그런 형태들은 분명히 좀 지양돼야 될 부분인 것인데 뭐 트럼프 같은 경우 끊임없이 자신을 비판하는 언론이나 지식인들을 향해서 가짜 뉴스를 퍼뜨린다는 식으로 대응을 해왔지 않습니까? 그걸 지금 문가리가 그대로 하고 있는 그것도 결국 트럼프의 그 행태들을 모방한 것이라고 생각이 들고 그 점에 있어서도 하여튼 대한민국에 있어서 트럼프의 퇴장이 여러 가지로 뭐 친북이라든가 이런 문제뿐만 아니라 정치 행태에 진짜 좀 복원을 위해서라도 좀 정말 오히려 퇴장이 의미 있는 일인 것이지 트럼프의 퇴장으로 해서 대한민국이 손해볼 일은 없을 것이다라고 확신합니다. 미국의 그 문제는 일자리이기 때문에 반중 이 부분은 민주당이든 공화당이든 정치가 기본적으로 갈 수밖에 없는 문제잖아요. 그렇습니다. 중국 보이죠? 반중이라는 거는 소극적인 거고 무슨 중국을 보이해서 압박하는 거죠. 근데 한국의 문제는 반북이잖아요. 그렇습니다. 근데 트럼프는 친북적 행위를 보였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임기 기간 내내. 근데 왜 한국의 보수는 숙골들은 왜 트럼프의 친북적 행위를 침묵하고 문가리가 저렇게 트럼프 당선되라고 대깨문들이 지금 공을 들이고 김어중이가 공을 들인 거를 심지어 미국의 그 숙골 논평가까지 데려다가 저 방송에 출연까지 시켰잖아요. 그렇습니다. 그래 트럼프 된다고 하고 그런 거를 왜 아무도 지적을 안 하죠? 그러니까 저는 참 개인적으로 트럼프의 집권 이후에 정말 제일 좀 안타까운 게 뭐냐면 그러니까 정말 맥마스터 전안보 보좌관과 매티스 국방부 장관이 주축이 되어서 진행되었던 그러니까 북한에 대한 강력한 대북 압박을 강력한 경제 봉쇄 및 압박을 지속하면서 거기에 또 중국에 대해서 중국이 거기에 강제로 동참시키도록 또 끊임없이 또 압박을 가하고 그다음에 뭐 북한을 향해서 이제 미국의 각종 보유하고 있는 폭격기를 포함한 전략 무기들을 끊임없이 동원하는 모습을 보여줌으로써 이제 김정은을 하고 정말 항복 일보 직전까지 이제 몰아갔었는데 이제 이 트럼프가 그 몇 개월 동안이 뭐 이루어지는 성과가 없다고 해서 판단을 이제 성급하게 판단해서였는지 아니면 누구의 사주를 받아서 있는 것인지 그 정말 그 중차대한 순간 정말 김정은이가 곧 정말 손을 들고 무언가 진짜 실질적인 실질적인 어떤 항복을 할 수 있는 뭐 포기를 자기가 양보를 할 수밖에 없는 상황에 모르는 그 순간에 정말 싱가포르에서 김정은의 손을 들어줌으로 하면서 또 그와 동시에 중국에 대한 압박도 결국 풀어짐으로 해서 결국 김정은의 체제가 좀 생존할 수 있는 상황으로 다시 돌아갔고 근데 그게 포기가 된 이상 또 김정은은 나름 또 가장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강도 높은 훈련을 한번 한 거 아니겠습니까? 이렇게까지 미국이나 국제사회가 압박하는 가운데서도 이렇게 하면 또 우리가 한 번 하나 견뎌낼 수 있구나 하는 경험함으로 해서 만에 다음에 또 이런 그 어떤 북한에 대한 봉쇄의 어떤 전선이 뭐 형성될 수 있을지도 의문이지만 그렇게 된다 하더라도 또 이제 김정은이나 북한 그 이제 노동당 체제는 또 이제 어떤 그 능력을 확보했기 때문에 조금 더 이제 견딜 수 있는 정말 이제는 뭐 직접적인 폭격이 아니면 방법이 없을 정도의 어떤 수준까지 또 북한을 단련시켜주는 정말 큰 잘못을 저질렀다 생각이 들고 그 점을만 생각해도 좀 트럼프를 좀 지지하기는 불가능하다라고 저는 생각하는데 왜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생각하지 않고 오히려 그 트럼프 그러니까 꼭 대한민국 위해서라기보다는 진짜 진정한 미국의 안보와
대한민국을 포함한 자유세계를 지키기 위해서 트럼프한테 좀 정말 신념을 가지고 저항했던 매티스나 맥메스나 켈리나 볼튼 같은 사람들을 비난하는지 좀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바이든이 사회주의자라고 이야기하는데 미국의 대통령이 자, 미국의 대부분의 기득권은 어느 나라 기득권도 마찬가지듯이 중국하고의 라인도 가지고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돈이 많은 데니까 그렇습니다. 또 그 사람의 측근들이나 가족들이 또 중국의 사업도 벌이고 네. 또 그런 것들을 기득권을 트럼프도 통해서 실제 도움을 가지고 있지 받기도 하고 않습니까? 트럼프도 미국 중국에 세금을 많이 냈잖아요. 그렇습니다. 그 얼마 전에 알려졌지요. 네. 그렇지만 바이든도 자기 아들이 중국에 사모펀드 하고 했지요. 네. 자, 그런 다음 그렇게 따지면 트럼프도 친중이고 바이든도 친중이지요. 그렇습니다. 그렇게 따지면 아마 미국의 지금 상원의원급 이상의 대선 후보 중에 친중이 아닌 사람이 별로 없을 거예요. 미국 상류권들이 전부 다 그 어떤 뭐 워렌 버핏을 포함해서 다 중국에 중국과 투자하고 이제 짐 로저스라든지 예, 다 다 있죠. 그런 사람들이 예. 대부분인데요. 그래서 미국이 오늘날 잘못된 부분이 맞아요. 네. 그렇지만 미국의 지금 가는 경향성은 중국을 서방 동맹국들과 더불어서 경제적으로 군사적으로 포위해야 되고 더 이상 중국을 이 민주주의 시장의 속에서 지금 이게 중국이 민주국가 자본주의화가 되면 민주국가가 될 거라고 했던 자기 착각이 틀렸다 그렇습니다. 하는 부분에 대한 반성은 그거는 보편적으로 나오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습니다. 자, 바이든 사회주의자라는 부분, 우리가 한국의 리버럴을 이해하는 거, 미국에 뭐 기껏해야 뭐 낙태라든지 동성연애 문제, 또 무슨 뭐 이민에 관한 시각 이런 데서의 차이를 가지고 사회주의냐 아니냐로 바라보는 거는 그건 굉장히 잘못된 거 아니에요? 그건 이제 미국식 이념 대립의 전선이 거기에 그어져 있기 때문에 예. 그런 거네요. 예, 그런 거죠. 근데 그게 미국식 내부의 그렇습니다. 사회 문화적, 종교적 요소의 이념 대립이지. 네. 그게 좌우의 문제는 아니잖아요. 그렇습니다. 그 좌우의 문제에서는 미국 공화당과 민주당의 차이가 별로 있어요? 그러니까 공화당 뭐 선생님도 더 잘하시는 분이지만 공화당 내에서도 여러 분파가 많은 것이 당연히 이게 동북부 이제 뭐 매사추세츠나 뭐 뉴욕에 있는 공화당 뭐 이런 블룸버그 그러니까 뭐 저기 사실 뭐 저기 뭡니까 누구 그 주지사 했던 그 양반 같은 경우도 지금이야 트럼프 편이지만 사실 주지사 했을 때는 뭐 이 사람이 공화당인지 민주당인지 헷갈릴 정도로 그렇게 중도적인 정책을 써왔던 사람들도 있고 뭐 반면에 남부의 민주당 같은 경우는 이게 뭐 북부의 진짜 그 동부의 공화당에 비해서 정말 이 사람들이 민주당이 맞나 싶을 정도로 굉장히 보수적인 사람들이 심지어 예, 60년대, 70년대까지만 해도 그렇습니다. 미국 남부가 그럼요. 민주당이 남부는 민주당의 아성이었죠. 그렇습니다. 그게 지금 공화당으로 넘어갔었지. 그렇습니다. 그때는 남부가 민주당의 아성이고 그렇습니다. 굉장히 강경했죠. 그렇습니다. 예. 그래서 그런 점이 있을 때 그런 점으로 구분하는 거는 무의미하고 다만 지금 이제 만에 하나 그래서 저도 이제 좀 우려스러운 건 다른 것이 아니라 결국은 이제 바이든이 어쨌든 자기가 책임을 지겠다고 해서 나왔으니까 결국은 소장님께서 계속 저도 그래서 그 부분을 동감하는 거고 지금 미국의 여러 가지 위기의 결국 본질이 이제 성장, 그러니까 예전과 같은 뭐 영토를 확장한다거나 산업을 확장한다는 식으로 해서 파이를 미국도 이제 더 이상 키우기가 버거운 상황에서 이제 제조업마저 붕괴되고 나니 소수의 이제 엘리트들이나 소수의 부자들만이 이제 돈을 그냥 끊임없이 그 금융적 방법으로 돈을 버는 것 외에는 중산층이나 서민들은 정말 뭐 이제는 월마트에서 이제 뭐 코로나 등등으로 해서 월마트에서 지금 마트직도 지금 수행하기가 어려운 상황에 몰려 있지 않습니까? 그럼 그런 사람들이 과연 그것들을 뭐 어떤 과거에 미국이 보였던 빛나는 전통처럼 합리적인 선택 속에서 차분하고 시민적 윤리를 준수하는 그런 것을 기대하는 거는 이제 무리다. 이제 이런 한계 상황들의 처한 면이 이제 트럼프가 당선이 되게 될 것이고 또 그런 한계적 상황을 트럼프가 제대로 인식도 못하고 제대로 대처하지 못했기 때문에 또 트럼프가 퇴장하게 됐고 자 바이든이 또 그냥 예전처럼 오바마나 그 부시나 이렇게 했던 클린턴 이런 식으로 했던 것처럼 뭐 미국의 기업을 위한 명목으로 뭐 그러니까 미국 내에 있는 제조업 기지들이 해외로 빠져나간 거를 방치하고 그래서 제조업 공동화 현상을 방치하고 결국 미국의 전반적인 대중들이 빈곤에 시달리고 있는 이 현실을 타개하지 않는 이상 이제 뭐 전 이번에 맞을까 김정은이가 그 혹된 시련 속에 점점 더 괴물이 된 것처럼 이제 바이든을 포함한 미국의 기득권 정치 세력이 이 문제에 대해서 실질적인 어떤 개선을 하지 못하면 트럼프는
또 다른 트럼프가 지금 네, 또 나올 겁니다. 그래서 그것이 지금이야 뭐 워렌이나 뭐 샌더스 보고 뭐 빨갱이다 욕하는 거지만 이제 이 다음에 나올 이제 어떤 포퓰리스트의 모습은 이제 거의 더 이상 더 왜곡되어서 정말 뭐 중동의 아이시스와 같은 그런 모습을 나오게 될지 모르니, 그러니까 그래도 트럼프가 추진했던 여러 좀 악행들이 있지만 그 중에 전 그래도 제일 좀 공감이 갔던 것이 이제 인쇼어 정책, 그러니까 미국의 제조업을 이제 다시 미국으로 불러들이는 그러한 정책들은 정말 바이든이 계승을 해서 정말 실질적으로 미국 대중의 삶을 기여해야 돼. 상장시키는 데 노력해야지 예전처럼 또 뭐 방금 지금 일성처럼 뭐 기후 협약이나 뭐 재가입하고 이거는 뭐 전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고요. 그 다음에 뭐 다만 그래도 저는 그러니까 그 여러 가지로 미국 입장에서도 좀 다행스러운 게 동맹들의 강화. 그러니까 약간 중국과 반중 전선을 형성한다 하더라도 결과적으로 그 반중에 관한 그 동맹들이 또 자신의 이익들을 위해서 고려해가지고서 무언가 지키는 미국이 그 어떤 그래도 조금의 동맹국들의 이익을 좀 고려하는 모습이 나와야 그게 진짜 반중의 어떤 힘이 강해지는 거지. 지금처럼 미국 일방주의적인 어떤 정책으로 반중 전선의 힘이 강화된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트럼프가 추구했던 지금까지 그런 모습들은 오히려 중국의 역량과 중국의 어떤 입지를 더 강화시켜 주는 면이 있다고 생각하고, 바이든에게 동맹을 강화하는 쪽으로 정말 그 동맹을 강화하면서 중국을 견제하고 그다음에 내 국내의 어떤 제조업을 부활시키는 이런 것들을 진행한다면 그래도 바이든은 뭐 하여튼 의미 있는 대통령이 되겠지만, 만약 그렇지 못하면은 그 나중의 모습은 뻔합니다. 그러니까 뭐 오바마 같은 경우 정말 취임과 동시에 그 뭐 노벨상까지 받지 않았습니까? 노벨 평화상까지 받았지만 저희 어머니도 그러시더라고요. 아니 뭐 나 오바마 잘한 줄 알았는데 오바마 왜 이렇게 사람들이 욕하는 사람들이 많냐. 그래서 제가 그랬죠. 아무 한계 없고 정말 끔찍한 어떤 사람들한테 정말 오바마의 집권 8년이 끔찍한 8년이기도 했다. 그런 점들을 바이든이 좀 잘 좀 인식했으면 좋겠는데, 하여튼 저 개인적으로도 뭐 바이든을 싫어해서 좋아한다기보다는 과연 저 기득 정치 세력의 민주당이 과연 정신을 차릴까 저도 관심을 좀 두고 보고자 합니다. 예, 저도 뭐 전적으로 같은 마음이고요. 트럼프가 당선되어서는 한국을 위해서는 그렇습니다. 큰 일이기 때문에 안 된다고 한 거지. 그러니까 바이든을 지지한다 말을 한 것도 아니고, 그렇습니다. 바이든의 정책 전환이 없으면 미국 사회가 큰 위기를 맞을 것이다. 네. 그 부분에 대해서 저도 공감을 합니다. 자, 오늘 1부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